군 당국이 2028년까지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차기 이지스 구축함 3척을 건조 배치한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차기 이지스함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기 이지스 하면은 적대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은 물론이고 수직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쏴 요격할 수 있는 최신형 통합 전투체계가 탑재된다. 미국과 일본의 신형 이지스함에 탑재된 것과 같은 급의 전투체계다. 해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 추적은 가능하지만 요격 능력이 빠져있다. 이 때문에 눈만 있고 주먹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은 차기 이지스함에 미일 이지스함에서 운용 중인 SM-3급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차기 이지스함이 전력화되면 육상의 패트리엇, 사드와 함께 다층적 방어망을 구축해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추위는 이날 장보고 3 잠수함사에서 6번함을 2028년까지 3조 4천억 원을 들여 개발 배치하는 계획도 확정했다. 이들 잠수함은 2024년까지 전력화되는 동급의 1에서 3번함보다 덩치가 크고 납축전지 대신 리튬 전지를 장착해 속도가 빠르고 수중 작전 시간이 2배 이상 길다. 미사일, 어뢰를 쏘 올리는 수직 발사관도 10개로 1에서 3번함보다 많다. SM-3를 SM-3라 못 부르는 군, 새 이지스함 주목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신형 이지스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을 어제 승인했습니다. 탄도탄 요격 미사일 SM-3 장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방부 취재하는 강종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종규 기자, 이번에 승인된 신형 이지스함 건조 계획, 정식 이름도 길더라고요. 정식 명칭이 광개토대왕함-3 배치-2 체계 개발 기본 계획. 말도 어렵고 좀 깁니다.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요. 내년부터 2028년까지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서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을 건조한다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개토대왕함-3 배치-2 용어가 좀 어려운데 광개토대왕함은 우리 군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구축함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징성 때문에 구축함의 성능이 개량될 때마다 광개토대왕함-1, 2, 3로 나누어서 개발 단계에서 부르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광개토대왕함-3은 이지스 구축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든 함정 틀 안에 미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이지스 체계를 삽입한 전투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배치-1은 영어로 묶음이라는 뜻인데 세종대왕함과 율곡이함, 류성룡함 등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말하고요. 여기서 앞으로 배치-2 두 번째 묶음은 조금 더 성능이 개량된 신형의 차세대 구축함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종에 들여다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미국식의 체계를 이식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는데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신형 이지스함 어떤 무기입니까? 최대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이지스 구축 체계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외형을 보면 함교 부분에 육각형 모양의 어떤 판이 덧대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스파이레이더라는 것인데 이게 함교의 동서남북, 사면에 붙어 있어서 360도 실시간으로 감시와 탐지가 가능한 체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레이더라고 하면 배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레이더를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돌아가는 동안 사각지대가 1, 2초씩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체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단순 탐지뿐만 아니라 표적이 적군함인지 혹은 잠수함인지 항공기인지 미사일인지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기능을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년 전 북한이 한창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또 궤적을 추적했던 건 바로 우리의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은 할 수 있지만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탄도탄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어도 주먹은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되는 신형 구축탄에는 탄도탄을 탐지하고 요격까지 할 수 있는 펀치라인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무격체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상탄도탄 요격 미사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미국에서 만든 SM-3를 말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안에 이 같은 요격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결정된 상태이고요.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무장. 이것을 무엇으로 할지는 현재 별도의 사업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명칭은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 사업이라고 해서 SM-3라고 못 박지도 않았어요. 현재 개발 단계는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무기를 자체 개발할지 혹은 해외에서 구매할지 그것은 앞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공식 입장, SM-3 도입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에 우리 군이 이 같은 무기체계에 요격 무기체계가 필요하다고 이른바 소요결정이라는 것을 내릴 때 SM-3급 성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해군 출신인 전임 장관, 송영무 장관도 재임 기간 동안 SM-3 도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송 장관 스스로도 국회나 이런 공식 석상에서 SM-3를 도입하겠다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도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 현재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SM-3 외에 딱히 별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연동하는 문제, 이거 우리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 군 현재 입장은 SM-3를 SM-3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편입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SM-3를 SM-3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황상 유력하다. 여기까지만 지금 정리가 되는 건데 대체 이 무기가 어떤 무기길래 MD 편입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건가요? 이 SM-3의 요격고도가 500km입니다. 즉 우주에서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첨단 무기라는 건데요. 탄도탄은 보통 호물선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승 단계, 비행 단계, 하강 단계로 이렇게 보통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중간 단계인 비행 단계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드라든지 패트리엇, 에이셈, 엠셈과 같은 하강 단계에서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보다 좀 더 높은 고도에서 한 번 더 요격 기회를 갖는다. 이것이 SM-3의 가장 큰 무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게 500km라는 요격 고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보통 호물선 운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의 최대 정점 고도와 최대 사거리는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4배 차이라고 하는데요. 즉 요격 고도 500km를 정점으로 봤을 때 곱하기 4를 하면 2000km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2000km 이상 되는 탄도탄 요격에 적합한 무기체계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북한이 우리 한반도, 남한 지역을 공격할 때 쓰는 사거리 500km 혹은 1000km 이내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보다는 무기의 성능이 너무 월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일본 내지는 미국, 하와이, 괌 이런 데를 겨냥하는 탄도탄 요격에 적합한 무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D 편입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땅만 지키는 용도로 포한 면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무엇보다 비용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SM-3 유격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도 약 수천억 원,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이렇게 비싼 무기를 들여와서 탄도탄 요격을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영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탄도탄의 표적이라는 것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듯이 바로 그 표적 앞을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 SM-3라는 무기체계는 해상에, 특히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여서 비유하자면 골 넣는 골키퍼처럼 골문을 비우고 돌아다니면서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 그런 지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SM-3 지상 발사 체계가 따로 있어요. 이지스 어셔라는 무기체계인데 그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보면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도 그렇지만 외교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게에서 봉합된 한중 사드 갈등이 사실 SM-3를 바다 위의 사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중 간 사드 갈등이 재연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있다면서요? 아직 중국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월 31일 한중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선언할 때 삼불합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 중에서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또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따라서 향후 SM-3 도입이 결정되면 중국이 이 삼불 약속을 어겼다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패권 경쟁에서 수세에 몰린 상태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미중 협상을 통해서 미중 관계를 안정되게 이끌고 가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요. 따라서 미국과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는 피하려는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과거 사드의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직접 운용 체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D 체계의 전진 배치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더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SM-3의 경우는 우리 군이 도입해서 우리 군이 자체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측을 설득해서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형태로 작전 운용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잘 설득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무기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에 대비해야 되는 게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부 입장도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취재하는 강종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